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치은이라고 하고요. 36살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당 6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당이 6만원에서 대표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일용직으로 일을 그래도 1년 넘게 했었죠. 그러다가 인테리어를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네네. 한 달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는 마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진이 그래도 15% 정도는 되죠. 인테리어 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0년 됐어요. 공사장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장이 총 8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봐줘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하다가 이제 연봉이 거의 5천 정도 되는 초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매일 야근에 쉬는 날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일 자체가. 건설 쪽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자재나 이런 것들 납품하니까 네. 작업반들이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그 당시에 하루 일당 25만 원을 받았어요. 나는 나름대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스펙도 열심히 쌓았고 네. 자격증도 제가 10개 넘게 땄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뭔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야, 나 기술 배워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술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죠. 정치외교 나와서 국회의원 그쵸. 수행비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업도 다니다가 연봉도 네. 잘 받다가 네. 그랬는데 갑자기 한다니까 기술을 배워서 나도 목수처럼 하루에 25만 원씩 벌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를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벌 거야. 이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목수가 되려고 했던 일인데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한 거죠. 아깝진 않으셨어요? 그 국회의원 수행비서나 기업에서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으셨는데. 좀 아까웠죠.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목공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목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써줘야 목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공을 가르쳐준다 하면은 하루에 일당을 6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기술은 아예 안 가르쳐주고 거의 집만 나르는 걸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엄청 험해요, 이 바닥이. 그래서 욕도 엄청 먹고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보통 직장 다니면은 구타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막 다루기로 머리통도 맞고. 네. 기술 배워서 열심히 벌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30대 중반에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은 직장 생활 해야 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내가 이렇게 10년을 일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기업 메커니즘 자체가 진짜 사업하기가 정말 힘든 구조예요. 내가 대기업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테리어 사업은 사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조금만 배워서도 할 수가 있어요. 1, 2년만 하고 창업을 하자,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는 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깊이가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은 처음에 내가 대기업을 이렇게 다녀봤자 내가 이런 대기업처럼 만들려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수 일을 배우고 인테리어 쪽을 일을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한 달에 공사는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이렇게 아침 일찍 현장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면 다 출근하죠.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요즘.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네. 최대한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도 지금 가셔서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공사 현장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네. 회사 대표다 보니까 그 현장에만 있을 수는 없고요. 가서 중요한 범위만 파악해주고 또 다른 현장 가서 또 파악을 해줘야 돼요. 현장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돌아놔야 오후에 상담을 하거든요. 현장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가가지고 현장 다 짚고 오후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디자이너들한테 이 현장이 어떻게 나올지 구상하는 작업들을 또 해줘야 돼요. 주로 근데 사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디테일들 보는 거예요. 이 마감선이 과연 깔끔하게 떨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마감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도어를 보면요, 지금 시공하고 계신데 문짝과 이 도어 자체가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돼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도면과 같이 나와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여기 전기선이 뽑혀 있죠. 네. 이 전기선이 뽑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간접 조명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방선으로 나와 있는지, 내가 도면을 그린 대로 나와 있는지 네. 그걸 그러면- 검토하는 거예요. 현장 감리가 충분히 잘 꼼꼼하게 체크는 하고 있지만 네. 저도 한 번 더 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8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장님이 일일이 다 돌아보시려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침마다 웬만하면 그 주변 현장들은 다 다니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각자 현장에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상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제어 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체크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오전에 이렇게 검수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마음이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한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마인드도 되게 좋으시고 파이팅이 넘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연매출로 따지면 거의 한 1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일용직 6만 원 받을 때 항상 꿈은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1년 처음에 일용직으로 일당 6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네.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죠. 일용직은요, 일이 맨날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또 있어야 뭔가 배우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용직 하면서 소개받은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일이 없으면은 사장님이 저를 건설 현장으로 보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일용직 일을 철거를 하면은 대략 일당을 제가 13만 원, 14만 원을 받거든요. 일주일만 시켜도 제 월급은 뽑으니까. 그렇게도 일을 하면서 한 4년차, 5년차 됐을 때 이제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좀 실장급의 일을 했었어요. 다대보험도 들어주고 연봉 2,400에 계약을 해서 일을 했죠. 지금이야 2,400이라고 하면 완전 최저임금인데 저한테 그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제가 이제 거의 대표급의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연봉 7천만 원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거의 안 올라요.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7천만 원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다 아니까 이제 할 줄 아니까. 다 아니까 제 사업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7천만 원을 거절을 했죠. 나갈 것 같으니까 7천원 올려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첫 해부터 네네. 제가 열심히 닦았으니까 네. 좋은 분들이 연락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 인과관계가 있던 데들은 다 거절했어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거절하고 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한 달에 문의 주시는 사람이 2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이 디자이너 1명, 시공팀장 1명, 저 이렇게 셋이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계약 단계가 이루어지고 디자인이 그려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비용은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그냥 무료로 다 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엄청 싸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례, 사진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들도 저한테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 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해놓은 후기를 보고 이제 또 그렇죠. 왔다라는 거네요. 네. 오. 한 1년 동안은요, 돈 안 벌고 나는 이 사진 한 장만 만들겠다 해서 투자만 했어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라는 데는요, 브랜딩이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작품의 사진 한 장이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한 달에 10명, 20명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앞에 막막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내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 얼만큼 더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이란 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의 기업적 가치가 그만큼 브랜딩에 대해서 높아지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코로나로 일용직 구하기도 힘든 사회고,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오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힘들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이 힘들더라도 빨리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좋은 데 가서 좋은 연봉 받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가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내가 3년, 4년, 5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전문직들은 값어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아까 7천 연봉을 제시한 것처럼. 그렇죠. 더 멀리 보고 자기 네. 자신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네. 올라간다는 거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포기한다는 게 다른 직종을 선택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잘.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내가 사업은 한다는 목표는 갖고 확신은 했지만 사실 항상 눈에 깜깜해요. 과연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맨날 저 자신한테 의구심을 갖는 거죠. 내가 과연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데 말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 실력과 경험이 내 가치를 확 올려주거든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20대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한 멘탈을 아주 잘 잡고 한다면 누구나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팔 보면요, 다 상처예요. 이런데 다 상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상처도 나고. 네. 여기밖에 없는데요, 사장님. 지금 하시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폐기물을 그냥 갖다 버리면 돈이 많이 나와요. 쓰레기 폐기물 가게 가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폐기물 다 빼고요. 그리고 트럼펄드라고 저희가 70평대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 봐야 돼요. 착공 들어가서 오늘부터 철거거든요. 여기가 트럼프월드인가요? 네, 여기가 트럼펄드죠. 가장 많이 좀 수익이 남는 공사는 어떤 공사들인가요? 그런 건 건물이죠. 아. 뷰가 엄청 좋네요. 뷰 때문에 네. 뷰 보세요. 여기가 얼마인가요, 집이? 집이 아마 한 40억 정도 할 거예요. 매매가가요? 네, 70평. 오늘은 철거 날이라서 천장부터 해가지고 네. 다 뜯을 거예요. 조명 같은 거 보면서 천장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도면들. 도면들을 보고 이 디자인과 똑같이 현장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재 스펙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장 감리들이 그냥 구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디테일한 도면이 있어야 공간에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씌워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디자인 컨펌도 하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서 현장 직원들한테 피드백 해줄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하러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야죠. 사무실에도 직원분들이 있는 건가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설계해서 만들잖아요. 이 만들 때 그냥 가서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면들이 있어요. 평면도, 천정도, 그리고 3D 이미지. 정말 3D 이미지가 실제로 나오는 집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밥 뭐 먹을래?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총 직원은 20명 있고요. 사무실에 있는 디자이너는 네. 6명이랑 앞쪽에 2명 더 있거든요. 근무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네, 그럼 이런 일들을 원래는 사장님이 다 직접 하셨던 거예요, 혼자? 처음엔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좀 수가 많아졌죠. 나중에 이런 도면이 없었을 때 네. 고객과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컨펌을 받으면은 그런 분쟁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하면 사기꾼이라는 편견이 예전에 되게 많았던 이유가 고객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네. 아, 난 이렇게 안 했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도면이 있으면 그런 싸움이 없잖아요. 아, 진짜 증거가 있으니까. 네, 정리가 되니까. 아, 도면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통 지금 여기 디자이너분들이 다 도면 그리는 건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다 도면만 그리시는 분들. 전부 다요? 네. 아. 오늘 1일차신데 좀 네. 어떠세요? 너무 자다 나온 거 아니냐? 너무 자다 나온 거 아니야? 나를 신경 쓴 건데. 아, 그래?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어요? 오늘 네. 눈썹도 좀 그렸고. 아, 오늘요? 네. 오. 머리도 올백으로 처음 묶어봤고. 오. 네. 그리고 치마도 입어봤어요. 아, 치마도. 원래는 바지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쓰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네. 근데 예전에 진짜 회식 같이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네. 맛집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질 못하잖아요. 각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공사 시작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게 네. 공사 지금 다 일정인가요? 네, 공사 일정이. 3월달까지 다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요 사이사이에 일정이 있긴 한데 제가 혼자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닿는 대로 하고는 있어요. 혼자 상담을 다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해야 고객님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다른 직원보다 더 빨리 파악해서 좀 더 좋은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을 먼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월달까지 받고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직원 수를 좀 더 늘리면 더 네.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회사가 더 커지려면 그게 더 맞긴 한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제 눈에서 딱 감독하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직원이나 팀원들이 저 정도 역량이 빨리 올라온다면 더 키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서 돈을 벌고자 하면은 회사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한테도 저는 배운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 받아들일 줄 알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마인드가 있다면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파이팅을 주고 싶었습니다. 휴먼스토리 파이팅!